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TV 밤 9시 버킹 방송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또 인사를 드리는 전문가 리더스타 정예준입니다. 오늘 또 양시장 분위기 별로 이제 좋지는 않았었죠.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제 갈 곳 없이 좀 헤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정치 테마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또 오늘장에서도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좀 한번 좀 급등하겠구나 싶어서 관심을 가졌다가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쵸? 오늘 또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투자의 방향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언제는 뭐 정치 테마, 언제는 또 제약주 움직이고, 언제는 또 뭐 다른 거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쵸?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춰놓고 가야 될지 모르는, 항상 그렇다고 바꿔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갈피를 잘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도 있어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나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제 그 눌려주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하게 되는 상승 후 횡보의 흐름이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약간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먼 곳을 응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목적지가 보이거든요. 그죠? 너무 가까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릴 내용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제 먼 곳을 응시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업종과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2018년도 2월 달에 이 핫 키워드로 제가 중국이라는 소재를 담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지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과 관련돼 있는 이 종목군들이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멀리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안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또 종목 상담 코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걱정되는 게 있다 하시면은 문자 메시지로 이 종목을 한번 봐달라고 올려주시면 되세요. 1899-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되시는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밤 9시 더킹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그리고 리더스탁의 강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킹 방송 이제 2월 22일이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또 이제 여러 장세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실적주들이 주도하는 장세,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이제 추천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요새는 또 정치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제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약주와 약간 좀 사촌지간에 있는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섹터가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약주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제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얘기했었죠? 바로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그 제약주로서의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제 화장품 관련주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회사가 역시 제약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CJ 헬스케어라는 기업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종목이 이제 슈팅이 나왔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제약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종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굉장히 또 아름다운 미녀로 꼽히는 이 김태희 씨가 모델로 하고 있는 이제 화장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제약 사업하고 화장품 사업이 굉장히 그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는 대표적인 또 중국 소비주입니다. 이 중국 소비주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내용 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2월 달에 좀 가장 탑픽이 될 만한 키워드로 중국 소비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한국과 중국과 관계 개선이 되겠느냐. 지금 미국이 거의 뭐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쵸? 완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쵸? 이런 공포감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이게 해소되게 되면은 그쵸?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의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런 중국 소비들 중에 그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화장품, 그죠? 이 사드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중국의 관광 규제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그쵸? 이 중국이 유효커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비를 해줘야지 살아나는데 매출액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가 아니죠.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매도 관점, 어닝 쇼크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다. 왜 그런지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 사례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현재 시점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지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요 화면을 이거 칠판으로 딱 바꿔가지고 한번 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었던 그 베이스, 그 바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우리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이벤트로 우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평창 올림픽의 다른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평화 올림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 올림픽. 왜? 남한과 북한이 그쵸 같은 그쵸 이제 국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가 되는 화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평화 올림픽을 이야기했죠. 근데 왜 한국하고 북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국의 이야기를 하느냐?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하게 되면은 이 넘어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상태이고 이렇게 대립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남과 북이 어떤 이제 그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풀린다 하게 되면은 북한 넘어 중국까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2월 달에 있을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스물스물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2월 달에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설세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설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이 춘절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춘절 때 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또 많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성공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한반도 내에 국제적인 관계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상승하지 못한 그런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춘절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춘절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많이 못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는 이 내용이 그쵸 해소가 되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중국 춘절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이번 명절 타이밍 때는 그쵸 별로 이제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죠? 이 다음 시점에서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한중 관계 개선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이 완벽하게 잘 그 중국 소비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어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 만약에 이게 그 제대로 해소가 되면서 종목들이 슈팅이 났다 하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 게 아닙니다. 왜? 다 주가 시세가 발현이 됐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그 실적 발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어닝이라고 부르죠. 이 실적 발표 시즌에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다. 이거 대박 실적인데? 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게 되고 반대로 이 회사 실적이 이렇게 쇼킹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나쁠 줄 몰랐었다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닝 쇼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닝 쇼크, 호실적이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죠? 이게 1번, 이게 2번 놓고 보면은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다 하게 되면은 와우, 좋은 종목이다 하면서 이거를 사야겠구나 하면서 매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로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그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됐었던 게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2016년도 한 5월경서부터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최근 2017년도 2분기 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버렸어요. 이 회사의 실적이 이 역대급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문을 장식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져 버렸어요. 왜? 실적이 좋을 걸로 미리 전망이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실적이 진짜 좋게 나오게 되니까 축포를 터트려 버리고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발현됐다. 이제 끝났다. 하게 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3분기 때 한 번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됐었던 분위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2017년도 2분기 때 발표했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때 가격이 바로 28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240만 원인가요? 240만 원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호실적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매수하면은 떨어지고 호실적이 발표됐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해가지고 매수하면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다는 뜻은 뭐냐면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미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고 전망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터뜨려버리고 떨어지고 또 좋을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터뜨려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하는 상황이 나와준다. 바로 여기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입니다.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실현됐으면 정리.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실현됐으면 정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가가 그에 따른 그쵸, 주가 상승의 영향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어닝 쇼크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 어닝 쇼크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이죠.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중국의 사드 악재 문제가 있고 관광객 규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매출액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실적의 전망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닝 쇼크. 진짜 안 좋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진짜 안 좋다. 이거 회사가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800억 정도를 냈었었는데 지금은 뭐 600억 수준밖에 안 된다. 200억이 감소됐다라고 하면서 어닝 쇼크 충격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떨어졌던 친구가 어닝 쇼크 발표하면은 야 이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먼저 반영이 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꼭지점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왜? 다음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그렇죠?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실적을 발표할 그렇죠? 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어닝 시즌까지는 이 회사가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오히려 몸이 가벼워집니다. 부담감을 해소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례 종목으로 제가 지난번에 모두투어라는 종목하고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닝 쇼크, 적자 전환 된 자리에서부터 최적 꼭지점을 만들고 주가가 반등 나오는 모습들. 그렇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 같다라는 공시가 나온 이후서부터 정확히 최적 꼭지점을 찍어버리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어닝 쇼크가 발표되고 있는 기업 중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어닝 쇼크 발표한 그런 중국 소비주들의 기관 순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인 기관 투자자가 어닝 쇼크가 터진 종목을 매수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소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오늘 제가 사례 종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차트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종목으로는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 화면은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의 주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최근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좀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 더킹 방송을 통해서 SD생명공학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23,0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었죠. 그 중심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투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금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SD생명공학은 생명공학이면 제약주 아닌가요? 하시지만 마스크팩 사업의 전체
마스크팩, 우리 화장품 마스크팩 있죠? 마스크팩의 매출액이 전체 회사 매출액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상당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23,000원까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한 18,000원 정도 선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목표가를 한 요 정도까지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주가 여기서부터 22,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갔고 여전히 흐름이 괜찮은 상태이죠.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기금과 투시는 여전히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을 그쵸 매도하지 않고 물량을 그대로 쟁여놓고 있는 상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최근에 좋았고 약간 밀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재방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례 종목 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졌죠. 한국콜마홀딩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연일 급등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에 주목을 하시라. 특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2017년도 10월경을 기점으로 삼아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딱 찍어버리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280만 원이었고 SK하이닉스가 9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 7만 원대로 떨어져 있고 삼성전자도 240만 원인가 230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근데 거꾸로 한국콜마홀딩스는 이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맨날 바닥만 기던 상황을 탈피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CJ 헬스케어 인수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서 55,000원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났죠. 개별 재료가 발생하면서 슈팅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매도가 돼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뭐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좀 그쵸 좋지는 않죠.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재료가 발생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 그리고 한국콜마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줬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수요 주식회 그리고 이 더킹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5만 원 정도까지 가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5만 5천 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해줬어요. 그죠? 방송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당히 기억에 남는 종목이 되시겠죠. 한국콜마홀딩스 이런 친구도 있고요. 자 그럼 화장품만 중국 소비주냐? 아닙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이제 또 방한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방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그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생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 그쵸? 해외로 나갈 때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 중에 이 모두 투어, 모두 투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세를 잘 보여줬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017년도 1월경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계속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4만 원까지 상승을 해줘버린 모습이고 이 그 투신의 매수 물량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모양새이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펀드 자금을 주력적으로 이제 그 다루게 되는 이 투신의 매매 자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두 투어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순매수 물량이 지속 잡히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모두 투어라는 종목을 순매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4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 2월 9일 날 기록했었던 4만 55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좀 껄쩍지근한 상태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또 여행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행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목은 약간 좀 잘 생소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여행주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참 좋은 여행이라는 이 기업도 사명에 써 있다시피 여행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레저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봄철 경기에 또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봄철 경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또 겨울서부터 올라가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여행도 중국 소비주로서의 매력,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주로서의 매력, 그리고 봄철 레저 수혜주로서의 매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가격을 제가 이 전고점 라인 돌파하는 걸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전고점 라인 12,500원 선 돌파가 된 다음에 위로 지금 시세가 살짝 올라가져 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또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뭐냐면은 시세가 올라갔다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기관 수급이 최근 이런 중국 소비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투신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3주 동안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죠. 13,950원까지 어느덧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은 상태이고 하나투어도 괜찮아요.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들 최근에 좀 훈풍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여행 관련주와 항상 이 세트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세트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으로 항공기를 이용하게 되죠. 여객기를 이용하게 되죠. 여객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이제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이 여행주와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또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도 주가 잘 가졌어요. 최고가 45,250원까지 진행하면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5,000원을 아슬아슬하게 그쵸,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예. 약간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꺾여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이 투신과 연기금, 자금이 순매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밑에 있는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이 기관 수급들이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시세가 좋았던 그런 종목, 수요 주식회를 통해서 선보인 종목들 중에 그리고 이제 더킹 방송을 통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항공까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다 달성을 해서 올라갔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물어보실 겁니다. 물론 있죠. 근데 그런 종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도 많이 기대하실 텐데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바로 그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은 이따 방송이 끝난 이후에 10시 이후서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때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종목 상담 하나씩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 1899-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명과 매수 가격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그에 맞게 상담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행코 많이 올랐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7759번님께서 물어보신 종목이 있네요.
오늘 지앤코 요 종목이 잘 올라가졌죠?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채택을 해서 한번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일단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은 과거에 또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을 한번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색깔을 좀 바꿔서 다른 이제 뭐 테마주 쪽으로 이렇게 좀 편승이 되어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뭐 그죠?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렇게 한 방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 시세를 보이게 되니까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장중에 종목이 7.84%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꼭지점 자리에서 그쵸? 꼬리가 달린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 3,100원짜리, 그쵸? 과거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그 자리예요. 그죠? 여기를 한번 찍게 되니까 또 윗꼬리가 나와준 상태입니다.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이죠. 그래서 과거 이 종목이 상승세를 막 쾌속 질주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점쳐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무리를 하지 않고 적당히 그쵸? 양봉 캔들 내일장이 하나 나오면은 매도를 하고 가실 생각으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한 3,000원 정도까지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선은 2,800원 정도로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까지는 좀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니까 손절 가격을 2,800원까지만 보시고 종목이 3,000원선까지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군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정치 테마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무 상태 반드시 확인하라고 얘기해드렸죠. 이 종목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불량한 기업은 아니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앤코 그렇게 대응 전략 짜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올라왔네요. 신라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라젠 10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요즘에 오르는 매수가 찍으면 팔가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고 7188님께서 물어주셨는데 내일장 일단 뭐 상승 출발하겠죠.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호재성 재료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일 종목이 적어도 11만 원 위에서는 출발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보셨던 지앤코와 좀 유사한 흐름이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과거에 한번 고점이 찍었던 자리가 바로 12만 5천 원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꼭지를 찍고 내려와진 상태인데 일단은 종목의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오늘장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이제 상한가 1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이 스타트를 할 때 보통 이제 한 11만 5천 원, 10만 원 선에서 스타트를 할 텐데 그 스타트를 하는 자리에서부터는 매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호재성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종목이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하죠. 근데 이 종목의 호재성 재료를 확인하고 상승을 했었을 때 이제 이거를 팔자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또 급박하게 좀 빠른 속도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가가 얼마에 형성될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인데 내일 시가 자리를 형성한 구간에서부터는 좀 매도를 해 나가실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11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가 바로 내일 아침에 시가 인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1만 5천 원 정도 가격 범위에서 그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가 위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신라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연속적으로 또 보내주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네요. 제이준 코스메틱 17,900원 비중 30%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앞뒤로 이렇게 또 하트를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구사님 감사하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좋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죠. 왜냐면은
그 화장품 브랜드로서 과거에 이제 시세를 크게 보이지 못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한 번씩 좀 세게 나와줬었던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크게 보여줬었을 때 시세도 많이 나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가 8,000원이고 여기가 2만 원입니다. 8,000원짜리 주식이 거의 2만 원까지 갔다는 거는 거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박스권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가 그렇죠? 눌렸다가 상승했다, 눌렸다 상승했다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 상단이라 할 수 있는 이 19,000원짜리를 향해서 재차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재료들이 좀 해소되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좀 훈풍이 분다 하게 되면은 이 제이준 코스메틱도 그 바람에 훈풍을 타고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이렇게 박스 구간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지금 현재 15,500원 정도가 지나가고 있죠.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좀 홀딩을 해보시길 바도 하겠고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다 하게 되면은 19,000원 인근까지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꼭대기까지 가기가 약간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한 18,500원 정도까지만 제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 18,500, 손절 라인선은 15,500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로 팔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봤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방금 들어온 문자입니다. 하트를 이렇게 보내주신 문자를 채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5506번님께서도 바로 하트를 붙여주셨네요. 이더님 알찬 방송 고맙습니다. 모나리자 6,500원 비중 15% 대형법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하트를 붙여주셨어요. 모나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안 붙여도 당첨됩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트 붙여야지 당첨되는 줄 알고 막 붙이실까봐 걱정되네요. 네, 모나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양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6년도 말경에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시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3,500원짜리 종목이 9,700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해줬습니다. 왜 올라갔냐면은 이때 당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됐었던 지금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죠. 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든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하면서 이 성인용 기저귀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급을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모나리자는 종목이 성인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세가 빵 튀어서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크게 상승 시세를 만들어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큰 산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뒷땅에서 거래가 상승 시세가 잘 붙질 않습니다. 올라가려다 툭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툭 떨어지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뒤에서 시세가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중국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중국 재료가 아니라 정책주 재료로 상당히 큰 산을 만들었던 종목이기에 지금은 많이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히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표 가격을 한 5,3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300원까지 가격을 좀 보시길 봐도 하겠고 손절 가격선은 대략 한 4,6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4,650원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요. 목표의 가격은 좀 크게 잡긴 좀 힘들 것 같고 5,3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가격 범위가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해 나가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나리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대략 한 5, 6분, 6분, 7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한번 봐볼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하트가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트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진단 부탁드립니다. 5294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최근에 시세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종목이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그 만원선 가까이까지 상승을 쭉 해주고 있는데 시세가 스타트를 했었던 자리를 이제 찍어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6,500원에서부터 스타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종목이 대략 한 만원선까지 간 다음에 꼭지를 찍고 한번 밀렸다가 재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보이는 캔들이 뭐냐면은 이 투신 자금이 순매수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떨어져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 시세를 좀 더 높여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인 목표 가격 일단 만원선까지 한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원선까지 가거든 거기서 한번 분할 매도를 하신 다음에 추가 상승을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밑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실 때는 한 8,5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홀딩 관점 좀 유지하시고 그리고 종목의 시세가 만원선까지 올라가 주게 된다 하게 되면은 만원선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여 신풍제약이 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더 문의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더킹 방송 하고 있을 때 또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한번 시세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 한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보여달라고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8554번님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도 한번 봐주세요. 점점점 찍어주셨네요. 손실이 좀 있으신가 봐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전환이 됐네요. 자, 차트 주봉상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 종목의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산이 한번 있었었죠. 굉장히 크게 시세가 올랐었어요. 당시 5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20만 원 선까지 굉장히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이때 왜 올라갔는지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내면세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막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화갤러리아가 이 서울 시내면세 사업자로 우선 선정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방송이 그 뭐 정치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죠? 이 정경유착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이 상당히 거론이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연줄을 가지고서 시내면세 사업이 선정된 거 아니냐, 밀어준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전 정보를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할 때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 종목도 그렇죠, 상당히 또 악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정이. 그래서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가운데 과거의 가격까지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대응 방법은 많이 기대하시기보다는 적당히 그쵸? 반등이 나오거든 팔아나가실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과거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입니다. 한 46,000원 정도까지 46,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인근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리하실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손절 가격선은 대략 한 38,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500원을 지지해주면 일단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런 훈풍을 타고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대략 한 46,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 반등 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팔고 나오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까지 힘차게 종목 상담 진행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에 대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이어서
종목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목마르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따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